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금융 수준 세계 최고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미 금융사회로 발을 깊이 디딘 한국 사회. 또 선진국의 조건은 공장 굴뚝의 연기가 아니라 고도의 금융산업 발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사회의 이런 겉모습 속에는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진 돈에 구애 없이 능력껏 돈을 구해서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당 못할 빚이라는 그늘을 갖기도 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대출과 금융생활, 어려운 걸까요? 오늘 가계부채 문제와 20대 금융 문맹 이야기 관련 인터뷰로 연이어 준비했습니다. 대출도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뒤집어 보면 능력만큼만 대출해야 한다라는 뜻 아닐까요? 2016년 3월 21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오후 3시에 만나는 가장 빠른 또 가장 정확한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단지 안 좋다가 아니라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3월 수출 성적표도 안 좋습니다. 원재료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죠. 아이스크림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돈이 흔해서 돈이 귀한 시대, 대출 사기가 극성입니다. 뉴스원 최명현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봅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수출 성적표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위험하다라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수출 역시 최장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아직 4월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최종 수치는 아닙니다만 네. 20일까지의 수치로만 추산을 해보더라도 사상 최장 기간 수출 역성장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관세청이 1월부터 20일까지 수출액 통계를 봤는데요. 네. 237억 2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9.2%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3월 초만 해도 한 자릿수 정도 마이너스 아니겠느냐, 이런 낙관론이 약간 있었는데 네.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2월 수출액이 12.2% 감소하면서 14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3월 역시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여서 15개월 연속 역성장, 사상 최장 기록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급감이네요, 정말 말 그대로. 급감입니다. 위험하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월 초까지만 해도 약간 마이너스이긴 해도 그래도 감당할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의 하락폭이 7.8% 정도였는데 네. 11일부터 20일까지의 감소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성장도나 가장 큰 영향으로 이렇게 꼽히는데요. 아직 중국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2월의 수입 물량이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네. 중국의 수입이 10% 줄면 한국의 수출은 8.9% 정도 줄어든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이런 영향이 3월에도 계속 이어졌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가 상승세는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재수출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수출의 호재인 요인이 될 수도 있긴 있지만, 이 상승폭이 얼마나 될지 이건 또 미지수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 둔화라는 악재와 유가 상승이라는 호재, 이런 게 좀 맞물려 있어서 이렇게 확고하게 이 3월 이후 또 4월 이후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 수출이라는 한국의 장점이 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의 예인데요. 원재료 값은 하락했는데 소비자 가격은 올린다. 이런 거 소비자분들이 가장 분통 터지는 일일 텐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또 날도 따뜻해져서 아이스크림 이제 많이들 사 드실 텐데요. 네. 이게 좀 씁쓸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 서울시 25개 구에 30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34개 품목 원가와 소비자가를 분석을 한 결과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14년 대비해서 작년에 원재료는 평균 3.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소비자가는 0.8%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조사한 품목이 34개 품목이었는데 이 중에 21개 품목이 원재료 가격이 다 내려갔는데 가격이 내려간 건 별로 없습니다.
식용유와 아이스크림의 원재료 가격 하락이 가장 컸는데요. 네. 8.7%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참기름이 17.7%, 된장이 15.1%, 커피 믹스 12.9%, 과자 10.9%, 시리얼 10.3%. 공통적으로 콩이나 설탕이 들어가는 제품들입니다. 네네. 작년에 그런 설탕 가격이라든가 정백당 가격이라든가 대두 가격들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거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크림의 원재료 가격이 평균 18.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소비자가는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된장, 탄산음료, 식용유, 커피믹스, 시리얼 다 가격이 올라서 좀 씁쓸합니다. 예, 원자재 가격이 내렸으면 최소한 유지를 하거나 같이 내려줘야 할 텐데요. 따로 노는 듯한 이 느낌 좀 불쾌한 느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해도 국산 렌트카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이전에는 뭐 그 수입차에 해당하는 외제차를 렌트해줬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험금이 누수된다라는 지적이 참 많았는데요. 네. 작년 11월에 이런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을 금감원에서 예고를 했었는데 이게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개정된 표준 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에서 동급으로 바꾸게 됩니다. 네. 동종이라 하면 말 그대로 똑같은 차를 내줘야 되는 건데 네네. 동급이라고 하니까 급만 같은 차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MW 같은 차, 520D 이런 차들이 2000cc 차량인데요. 네. 과거에는 뭐 연식이 어떻게 됐던 BMW 520D 신차를 렌트카로 내줘야 됩니다. 네. 렌트료가 하루에 뭐 100만 원, 아휴. 뭐 이렇게 몇십만 원, 뭐 이렇게 네.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2000cc짜리 국산 차를 내주면 됩니다. 네. 몇만 원 수준, 최소한 뭐 10만 원 뭐 이 정도면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보험금 누수가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입차하고 사고가 났을 적에 수입차의 수리비보다 이 렌트비가 훨씬 많아져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거를 좀 바로잡겠다 이런 거고요. 특히 오래된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네. 이런 렌트카 기준이 참 좀 그렇죠. 동종이면 새 차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오래된 차로 바꿔줘도 되고 그런 차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냥 동일한 수준의 차만 이렇게 제공을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네. 또 보험 사기에 악용됐던 제도가 미수선 수리비 제도라는 건데요. 미수선 수리비요? 어떤 건가요? 네, 이게 경미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차 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냥 수리비를 돈으로 받고 안 고치고 그냥 타는 그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네네네. 요거를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수리를 받도록 미수선 네.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요게 보험 사기에 이용되는 게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은 다음에 보험사를 바꿔서 다시 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요거 이번 사고로 또 고장난 거다고 또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현금으로 주지 않고 반드시 수리를 할 때에만 수리비를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예.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보험을 내고 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 인하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로 좀 가보죠. 햇살론 사칭 대출 사기가 기승. 안 그래도 돈 없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사기까지 하는 분들인데요. 이 보이스피싱 얘기는 여러 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전해드릴 때마다 또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서 네. 자꾸 소개를 드리게 됩니다. 이 070 번호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을 해서 네. 이 정부가 주관하는 햇살론을 안내한다며 이렇게 보험 계좌 정보라든가 이런 걸 빼내는 그런 사기 수법인데요. 네. 햇살론은 알다시피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전용 대출로 네. 30%에 가까운 대부업체 대출을 10% 안팎의 금리로 이렇게 바꿔주는 예,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네, 거죠. 서민 대출 공동 브랜드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기에 이용하냐 했더니 네. 정부가 지원하는 햇살론 지원단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려면 1번을 누르십시오. 이렇게 하면 네. 1번을 이렇게 딱 누르면 그 잠시 뒤에 전화가 다시 옵니다. 네. 뭐 햇살론 어디 업체인데 9%대 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까 계좌번호하고 신용카드 번호증을 주십시오. 네네. 이렇게 오면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신용등급을 조회해 보겠다고 뭐 한 30분 있다가 전화를 다시 걸어서 지금 신용등급으로 하면 한 15%가 나오니까 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을 한번 받았다가 상환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한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캐피탈에 가서 대출을 받은 그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데 그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순간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참. 또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정부가 먼저 대출을 써라라고 안내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답니다. 네. 꼭 원하시는 경우 농협이나 신협 뭐 이런 것을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전화로 출금이나 입금을 권유하는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요. 이 범죄자들 이 좋은 머리를 참 경제 발전에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분석입니다. SK증권 김춘석 부장 연결합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장중 2,000선을 찍긴 했는데 반전 하락했다고 합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2천만 찍으면 하락하는 게 습관성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거래소 시장은 1989.76, 2.36포인트 빠져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692.47, 2.5포인트 빠져서 끝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도 한 1,41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8일째 연속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고요. 오늘 이제 기관 쪽에서는 그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 자체를 좀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그동안 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 실현 차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외국인 매수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당분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연초부터 시장을 가장 흔들었던 게 사실 그 외국 쪽에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의 막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을 흔들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있었는데 반대적으로 이제 지난주를 기회로 해서 어떤 대규모의 어떤 그런 이슈도 다 끝났죠. 그러니까 네. FOMC도 뭐 순탄하게 끝났고, 뭐 중국의 경제공작 회의도 끝났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떤 외국인들이 좀 안드랠리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조선주라든지 IT라든지 가전 쪽 이런 쪽에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이 싸졌다는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자체가 그동안은 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좀 가격이 싸다라는 어떤 인식으로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화학주 같은 경우 여전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여타 조선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같은 대형주라도 올라가는 상승폭은 좀 상승폭이라든가 어떤 움직이는 폭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형주라더라도 상승폭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세 가지가 함께하는 경제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가로수길에서 열립니다. 티켓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그리고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최근 들어 학자금, 주택담보등을 비롯한 각종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출 시 신용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것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을 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낮은 사람에겐 일반 금융기관과의 거래 자체가 차단될 수도 있고요. 또 높은 사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를 받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개별 증권들에 대한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결과가 부여된 등급입니다. 자, 정답을 거의 말씀드렸는데요. 네 글자입니다. 오늘 정답 뭘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생생인터뷰들 앞두고 있는데요. 3시 26분입니다. 4553님 정답과 함께 늘 기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기분 좋은 방송이어야 하는데 항상 참 어두운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3월 신흥시장 부채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작년이죠.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3.45%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빠른 건데요. 더 놀라운 건 이 빚조차도 갚기 힘든 한계의 가구, 한계에 도달한 가구입니다. 이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빚 갚기 힘든 한계의 가구가 30%에 육박한다. 참 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하다라는 표현이 듭니다. 이 보고서 낸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한계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아침 뉴스에 회자가 됐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한계 가구가 30%를 차지하고 또 한계 가구 중에 44%는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통계청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인데요. 네. 여기서 한계 가구의 이제 정의가 중요한데, 네. 이 한계 가구란 게 금융 부채가 금융 자산보다 더 많은 가구. 네. 여기에다가 동시에 우리 원리금 상환액 있잖아요. 원금과 이자 네네. 그 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 네. 이제 한계 가구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 중에서 약 14.8%가 한계 가구고요. 네. 이 한계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가계 부채, 네. 그것이 한 전체 전국의 가계 부채의 한 30% 가까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네. 자, 이 증가세가 3년 내에 3년 동안 25만 8천 가구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었는데요. 한계 가구가 DSR 뭐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대출 관련해서 DSR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다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105%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DS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세금을 다 내고 나서 네. 자기가 처분 가능한 소득 중에서 쓸 수 있는 돈. 그것을 그렇죠.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 생활도 하고 저축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게 네. 그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몇 퍼센트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40%가 넘으면 고위험 가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계 가구들이 이제 지금 한 158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한계 가구들의 평균적으로 그 가처분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105%예요. 그러니까 네. 연소득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연간 갚는 원리금이 4,2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소비 생활은 차치하고 거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 소득으로 빚 갚는 것은 거의 한계에 와 있지 않는가 보일 만큼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야 될 상황에 빠진 가구들이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예, 자, 맞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네. 아니면
그 집을 팔아서 네, 자산을 처분해야 부채를 되는군요. 갚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 한계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증가율이나 그 특징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데이터가 있어서 저희들이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네네. 근데 3년 전에는 그 한계 가구 한 133만 가구였는데 지금 이제 158만 가구로 26만 가구, 그러니까 3년 새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너무 빨리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빚 갚는 한계에 도달한 가구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살펴보니까 이제 어떤 계층에서 이렇게 한계 가구가 많은가 봤더니 네. 3, 40대 중에서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이 네. 하우스푸어가 되면서 한계 가구로 전락한 경우가 아주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과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50대가 재밌는데 베이비붐 세대들이 네.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네. 혹은 자영업에서 실패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각 세대별로도 참 절박한 이유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이 연관되어 있다. 하우스푸어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역별로 봤을 때도 역시 수도권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빚을 내서 집을 무리하게 샀다가 이제 갚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하우스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 하우스푸어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거치 기간을 둬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자만. 갚다가 거치 기간이 끝났을 때 갑자기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될 때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갑자기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때 보통 이제 한계 가구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A은행에서 빚을 냈다가 거치 기간이 끝나면 이제 B은행으로 갈아타면 되거든요. 네네. 그럼 다시 거치 기간을 둬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거치 기간을 이제 두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죠.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갈아타지 못하는 기존 대출자를 중심으로 한국의 가구가 좀 증가할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가계부채 대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 이렇게 좀 깐깐하게 만들었는데, 혹자들은 그게 가계부채로 인한 폭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 가구의 금융 부채에 대한 비중 어느 정도고요? 이게 혹시 금융 시스템에 또 아주 부실 위험을 주진 않을까 걱정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 중에서 한계 가구의 비중은 한 14.8% 정도 되는데, 네. 문제는 그 가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전체의 한 30%가 돼요. 3분의 1 가까이 되는군요. 대충 네. 따지면 한 354조 원 정도가 되는데 네. 이 분들이 만약 못 갚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LTV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의 70%까지만 대출을 해주도록 이게 규제가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LTV라고 하는데 그게 70% 룰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30% 이상 폭락하지 않는 한 네. 금융기관은 손해를 안 봐요. 어쨌든 집을 팔아서 그 부채를 갚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매에 넘겨버리면 되는데, 물론 대출자들은 삶 자체가 파괴가 되겠지만 네.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재무건전성,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네네. 재무건전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그런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네. 더 문제인 것은 대출자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 그리고 대출자들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부채와 또 부의 흐름보다 이렇게 또 개별 생활자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국제금융협회가 오늘 발표한 신흥시장 부채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3.45%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중국보다 두 번째로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지금은 안정세지만 또 언제 출렁일지 모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할 때 위험하다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가? 네. 이것으로 본다면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단기간 내에는 높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계속 부진하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즉 소비 위축이 경제 위기다라고 따진다면 지금 당장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금융 위기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은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네.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LTV 규제도 있고 재무 건전성도 높기 때문인데요. 네.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 위축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GDP의 50% 이상이 민간 소비거든요. 네. 즉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데 빚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4천만 원 벌어서 4,20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면 어떻게 소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것들이고 실제로 이제 한 개 가구 중에 74%는 빚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 부진이 빚 때문에 이제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측면에서 가계부채는 참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채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내수라든지 경제의 어떤 악영향을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계층에 따라서 조금 이 가계부채를 맞춤형 대책으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마련하면서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자기 집 마련을 하다가 빚을 무리하게 많이 낸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개 가구가 많이 늘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빚을 내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에 시행하는 원리금을 동시에 갚게 하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원리금을 동시에 갚게 되면 무리하게 빚을 내지는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번에 그 원금 이자를 동시에 갚는 거치 기간을 못 두게 하는 이번 제도는 아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좀 늦추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소득층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뭐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한 의미에서 저소득층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매칭시켜서 소득을 늘리는 것과 함께 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네. 그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이라고 한다면 주택연금을 좀 활성화해서 이제 지금 집을 이렇게 소득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부채 자체도 문제지만 이 부채가 얼어붙는 게 아니라 돈이 좀 돌고 소득, 소비가 활성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요즘 총선 관련해서 정가가 여러 가지 얘기로 분주한데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14번으로 2번에서 14번으로 조정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또 박종원 전 공천 총장은 비례 후보에서 제외됐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시뉴스에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생생 인터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도 참 어두운 얘기 해줬는데 두 번째 인터뷰 역시 밝은 소식은 아닙니다. 자, 인터뷰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OX 문제입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오늘의 100원은 미래의 100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한국금융투자보호재단이 전국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런 문항들을 통해서 금융 이해도를 조사했더니 20대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금융 이해도가 조금 낮다라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금융 사기의 희생물이 되거나 또 사회 진출도 하기 전에 실업과 신용불량의 이중고인 실신세대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관련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영구 금융국장 연결합니다. 강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금융 이해력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20대 청년층의 금융 이해도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 문맹 수준에 가깝습니다. 문맹이요? 예. 그 금융 이해력이 한 20대가 그 60대보다요. 훨씬 낮은 그 평균 한 33점입니다. 네. 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지키고 운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초적인 경제 지식이나 투자 원리, 즉 물가, 금리, 이해무산 등에 대한 이 상관계 이런 걸 등의 그 금융의 그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졌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그 금융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는데요. 네네. 그 개인 신용평가 회사인 그 코리아 크레딧 뷰로 있습니다. 그 이거는 KCB입니다. 네. 그래 올해 그 2월에요. 그 설문조사한 대학생 그 5,870여 명 중 그 25.8%가 대출 금리와 그 직결되는 이 신용 등급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네네. 이 보통 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 네. 이렇다 보니 그 20대들이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고금리 대출을 그 쉽게 받고요. 네. 또 더군다나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자가요. 네. 그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하면 2015년에는 그 8,224명으로 네. 그 2013년 대비해 가지고요. 네. 그 20.3%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대충 말씀드린 것만 봐도 20대가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지금 돈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금융 지식이 낮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운전면허도 없고 교통법규도 모르는 사람이 차를 몰고 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교육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지금 그 중교 교육 과목이에요. 네. 그 금융 교육을 그 편입해서 그 교육을 해야 하는데 네네. 거의 그 이제 입시 위주로 이제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네. 여기가 거의 그 교육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뭐 특별 뭐 활동으로요. 한 뭐 1년에 한두 시간 네. 이 금융을 간단히 소개해 주는 그런 행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 뭐 중학생이나 대학 고등학생들이요. 그 체크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그 기본적인 금융 활동이나 네.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네. 또 교육을 좀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그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금융이나 경제 관련 교육은 입시하고는 관계가 적었어요. 네. 교육이 없거나 아주 소홀한 행편입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 보육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육비로도 통장으로 입금되고요. 연금도 노후에 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이 요람에서 후등까지요. 평생 거래를 한데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금융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에서는 거의 금융 교육을 실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교육이 전혀 없다라는 게 결국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만들어냈는데요. 보면은 지금 젊은 학생들 가운데 한 100만 원 정도 빌렸다가 연 35% 이자를 주고 언뜻 생각해 보면 월 한 3만 원만 내지 않나 생각했다가 결국엔 되돌릴 수 없는 경지까지 갔거든요. 20대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관이 돼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대는 보면요. 그 소득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그 등록금이나 학비 등이 많이 소요되고요. 취업을 하더라도 주급이 부담으로 지출이 많습니다. 이 단장의 편리함을 부정함을 메우기 위해서요. 필요한 금액을 대출을 받고 이자가 이제 소액으로 별 부담이 없겠다 생각하더라도 그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요. 이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돌려막기를 하고요. 네네. 그것도 안 되면 또 연체를 하고 채무족촉에 시달리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쉽게 주변에 보면 전화 한 통이면 대출이 가능하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요. 갚아야 하는 빚만 계속 늘어납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대책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잠시 인터뷰 중간에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한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공군참모총장의 줄임말인 공참총장에 대한 발음을 좀 정확하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비례대표에서 제외됐다라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정시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이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등 위험 수준의 금융권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받으려면요.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요. 또 이제 신용대출은 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300만 원 이하는 소득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전화 한 통으로 4분 안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전도 하고요. 네. 더군다나 저축은행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앞세워가지고요. 대학생 론, 뭐 백년 론 이런 등 20대 전용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장론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20대를 위한 금융 상품이 그 지금 은행가 더 부족한 데다가 네네.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측근이 용이한 그 30대에 육박하는 저축은행의 그 대부업으로 어떻게 보면 내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그렇지만은 그 금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고 이용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예, 이분들이 금융 거래가 없는데요. 20대 같으면 뭐 금융 거래 경험이 적은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초기에 신용 불량이라던가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받으면 향후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악순환이 생길 텐데 결국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또 정부의 역할은 어느 부분이 필요할까요? 뭐 결론도 그 일자리 창출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일자리를 창출을 해가지고요, 이 소득을 많이 그 생기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득에 비해 빚이 또 이제 가담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은 가감한 채무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사회에 첫 출발하기 전에요, 가담 밑으로 해가지고 뭐 파산 신청을 한다든지 이 신용불 회복 신청을 한다는 건 상당히 비극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교육에 금융교육을 편입해서요, 금융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로 20대 스스로가 경제적인 이런 주관을 가지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실업과 신용 불량이 합쳐져 있는 실신세대라는 말은 참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연맹 강영구 금융국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오늘 방송 진행 중에 속보를 많이 전해드리는데요. 속보 전해드리면서 제가 정확하게 전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속보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군에서는 북한의 추가 발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발사를 하는지 이런 도발에 대해서 좀 단호한 대처가 필요할 텐데요. 자세한 뉴스 역시 정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사일 발사와 별개 뉴스긴 한데요. 제철 식품 무엇인지 또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생생장바구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와 함께합니다. 김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제철 이러면 봄은 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이런 건데요. 이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봄 확실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제철 먹거리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는 달래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달래는 재배 작물은 아니고요. 이 들판이나 야산에 야생 달래를 캐서 이용하던 오래된 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표적인 봄나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른 봄에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산에 들어있던 건데 이제는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는군요. 냉이와 네네, 함께 그렇습니다. 좀 대표적인 봄나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달래에는 알뿌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 알뿌리가 굵은 것일수록 향이 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굵은 알뿌리를 가진 달래를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줄기는 마르지 않고 신선한 것으로 고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좋은 달래를 고르고 나서 또 싱싱하게 저장을 하려면 사용하고 남은 달래에 물을 살짝 뿌려서 신문지에 싸고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보관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또 달래는 비타민C와 무기질이 풍부해서 식욕 부진이나 춘곤증, 또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또 각종 무기질도 많기 때문에 특히 돼지고기와 같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예. 또 요즘 유행하는 말이 꿀팁 이런 말 유행하는데 네. 네. 자, 신문지에 싼 다음에 물을 살짝 뿌려서 신문지에 싼 다음에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달래와 이 돼지고기 같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능이 참 많은데 달래로 해 먹을 수 있는 대표 음식 저는 이 간장에 살짝 묻힌 무침하고 된장국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파와 함께 절여서 달래김치도 해 드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가지고요. 달래도 김치를 해 먹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와 같이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 굉장히 새콤달콤 맛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굉장히 군침이 돕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채소류 가격이 좀 심상치 않다. 뭐 양파 얘기도 해드렸었습니다. 네네. 단경기라는 말 나왔었거든요. 그때 조금 더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단경기는 이제 글자 그대로 끝단, 경계 경자와 이제 시기를 의미하는 기자까지 더해져서 경계의 끝이 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다시 말해서 농산물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생산은 계절을 타기 때문에 연중 특정한 시기에 국한이 되지만 이 수요는 연중 계속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이런 단경기라는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또 예를 들면 배추는 봄과 가을에 주로 생산이 되잖아요. 네. 7월과 8월, 2월과 3월이 단경기이고요. 또 사과는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공급이 원활하지만 5월에서 8월까지는 공급량이 좀 떨어져서 단경기를 맞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언뜻 듣기로는 이 경작을 중단하는 시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네네.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이렇게 네네. 좀 변화되는 시기에 약간 문제 이런 식으로 이 공급이 좀 달라지는군요. 이럴 때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 논리에 따르면 당연한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는 단경기이기 때문에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올해의 경우에는 3월과 4월이 배추, 무, 양파 등 주요 채소류가 단경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네. 배추의 경우에는 월별 평년 가격을 보더라도 1월과 2월 소매 가격 기준 한 포기에 1,800원에서 1,900원 했던 가격이 이 3월과 4월에는 각각 2,360원 또 2,150원을 기록하면서 단경기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가 이렇게 단경기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유가요. 왜 이렇게 채소값이 올랐지라고 화를 내실 게 아니라 어떻게 오르게 됐는지 그 가격이 왜 비싼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정부에서는 그런 오를만 하니까 오른다라고 할 수는 없고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수급 안정 대책에 크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추와 무의 경우는 계약 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도매 시장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요. 또 출하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 저장된 물량까지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좀 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양파와 마늘 같은 경우는 국산품의 비축 물량, 또 즉 마늘은 7,000통 정도, 양파는 2,000통 정도 되거든요. 네. 이 비축 물량을 방출할 계획이고요. 16년도 TRP 물량이 있는데 이제 마늘은 14만 5천 톤, 양파는 7만 1천 톤 정도 됩니다. 이 네. 물량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올해 이제 새로운 채소류가 생산되기 전까지 채소 가격 급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예, 단경기를 비롯해서 여러 이유로 채소값이 오르면 서민 경제에 더 어렵고 또 먹고 살기 팍팍해지는데 정부에서는 비축 물량이라던가 다양한 이 물량을 공급해서 좀 가격을 잡겠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소비자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대체 소비. 네네. 예, 이를테면 배추를 못 먹으면 양배추를 먹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비싼 농산물은 이왕이면 다음 기회에 이용을 하고 또 당분간은 대체할 수 있는 농산물로 소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예로 배추 대신에 쌈채소를 많이 좀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쌈채소는 우리나라 독특한 음식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상추나 깻잎, 청경채, 겨자잎, 또 치커리나 비트잎 등이 있고요. 특히나 봄철에 입맛을 돋게 해주는 채소들로 건강에도 무척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기본적으로 비슷한 채소류에서 구입 요령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네. 이 각 품종마다 고유의 색을 지니면서 잎은 싱싱하고 또 진무름이 없는 걸로 구매하시면 좋겠고요. 또 품목별로 향과 풍미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걸로 골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쌈채소 이렇게 쌈이 다양하게 나오는 집에 가서 먹다 보면 하나는 먹고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개인의 취향과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쌈채소 같은 경우도 양이 많게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네네. 잘 보관하고 또 잘 씻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제 베테랑 주부님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쌈채류는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밀폐 용기나 비닐팩 등에 담아서 공기를 차단하고 냉장 보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냉장 보관 중인 쌈채소가 이미 있다면 3일 이내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짓무르거나 상품성이 좋지 않은 게 발견이 된다면 바로 좀 섭취하지 않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네. 또 세척을 하실 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육류를 만진 손으로 쌈채소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위생상 좋지 않겠죠. 네네. 네, 또 그리고 쌈채소는 고기와 함께 많이 드시게 되는데 네. 고기와 함께 섭취를 할 경우에는 고기에 없는 영양소를 제공해주면서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또 가열과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채소에 들어있는 천연의 영양 성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니까요.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김 대리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좀 눈앞이 푸르러지고 입안이 초록빛이 된 것 같습니다. 제철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인생은 타이밍. 새 차 구입도 타이밍. 3월은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입할 타이밍. 쉐보레 5주년 기념 3월의 혜택. 더 넥스트 스파크 구매 시 선착순 5,000명 한정 100만 원 할인. 또는 50개월 1% 할부 혜택. 3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 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 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 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퍼디 컨트리맨 올포 선납금 30% 기준, 연체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 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네, 생생경제 포스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5933님 정답 당첨자입니다. 정답 신용 등급 보내주셨고요.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들을 때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저희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말을 버벅거렸는데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